네, 이슈가 된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건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이 어제 지인들과 술을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인데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안타깝게도 어머니 홀로 돌아가신 건데요. 이후에 뜻밖의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한 겁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 상처와 몸에 멍을 발견하고 아들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뒤늦게 아들이 털어놓은 살인의 이유 정말 황당합니다. 계란 프라이 때문이라는데요.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어머님께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을 해서 홧김에 밀치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죽어 있었다. 천륜을 벌인 존속 살인인 것 같은데 검찰은 존속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 치사로 본 듯합니다. 사건 현장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 둘만 있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그 상황을 진술해 줄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믿고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존속 상해 치사의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사실 사건의 내용만 본다고 하면 무기 또는 못해도 2, 30년형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의 원인 또는 이유라고 들은 게 고작 계란 프라이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때려 죽였다. 이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7년, 딱 7년을 선고를 했죠. 예, 맞습니다. 얼핏 보면 형이 너무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관건은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느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만 있었고 또 당시 상황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인할 것이다라는 고의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검찰 그리고 법원의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목숨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를 때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폭행했었다라는 가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늘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 계란 프라이 하나에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닐까? 하지만 또 판결에는 이런 평소 아들의 행실, 상황 이런 것들은 반영이 좀 됐을까요? 안 됐겠죠?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딸, 피고인의 남매가 피고인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폭행이 우연이 아니라 상습적인 것이라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에 이 아들의 폭행이 단지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행위가 어머니가 죽어도 좋다. 설마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존속 살인으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판결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했던 아들이고 또 어떤 형제, 부모가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어머니를 죽인 이 사건, 검찰이 항소를 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판결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가족의 진술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가족의 진술에 비춰 보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만약에 신빙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심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집안이었고 또 어머니와 아들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발 아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단 안타까운데 저 어머니가 아들이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 거절을 했을까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술을 좀 적당히 그만 마시라는 뜻으로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암담한 사건이고요. 더 이상 뉴스에서는 이런 사건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